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앤은 마릴라가 부인의 모임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이애나를 초대하여 찬장 맨 위 선반에서 발견한 밝은 빨간색 음료를 라즈베리 코디얼이라고 착각하고 다이애나에게 대접합니다. 이 음료는 사실 마릴라가 상비약으로 보관하던 수제 건포도 와인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와인을 3잔이나 마신 후 몹시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갑니다. 다음 날 베리 부인은 앤이 고의로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분노하며 앤은 사악하고 나쁜 아이이므로 다시는 다이애나와 놀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앤은 다이애나와의 우정이 영원히 끝났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마릴라는 그런 앤을 안쓰럽게 여깁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17장 삶의 새로운 흥미 관심사. 다음날 오후에는 부엌 창가에서 자투리 천익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우연히 밖을 쳐다보았는데 다이애나가 드라이어드의 거품 근처에서 신비롭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앤은 집 밖으로 나가 골짜기로 날아 내려갔고 그녀의 표정이 풍부한 눈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러나 다이애나의 악담한 표정을 보자 희망은 사라졌다.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니? 그녀가 숨 막히듯이 물었다. 다이애나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웬? 그리고 웬? 엄마가 다시는 너랑 놀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울고 또 울었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어. 나에게 내려와서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겨우 졸랐어. 엄마가 나에게 10분만 머물라고 하셨고 지금 시계로 시간을 재고 계셔.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기에는 10분은 그렇게 길지 않아. 앤이 눈물 글썽이며 말했다. 오, 다이애나, 아무리 더 소중한 친구들이 너를 어루만지더라도 내 어린 시절의 친구인 나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해 줄래? 정말로 그럴게. 다이애나가 흐느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마음의 친구를 절대 갖지 않을 거야. 갖고 싶지도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오, 다이애나, 앤이 손을 마주 잡으며 외쳤다. 넌 아를 사랑하는 거니? 당연히 사랑하지. 그걸 몰랐니? 아니, 앤이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는 물론 생각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는 전혀 희망하지 않았어. 다이애나, 저는 누군가 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아무도 저를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것은 너와 단절된 길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빛날 한 줄기 빛이야. 다이애나, 한 번만 더 말해줘. 나는 너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앤, 다이애나가 굳건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럴 거야. 그건 장담해도 돼. 그리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다이애나. 앤이 엄숙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내 기억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이야기처럼 내 외로운 삶 위로 별처럼 빛날 거야. 다이애나, 영원히 간직할 기념품으로 헤어지면서 내 칠흑같이 검은 머리타래를 한 줌 내게 줄 수 있겠니? 자를 만한 것 가지고 있어. 다이애나가 앤의 감동적인 어조 때문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눈물을 닦으며 실용적인 문제로 돌아가 물었다. 응. 다행히 내 앞치마 주머니에 자투리 천용 가위가 있어. 앤이 말했다. 그녀는 엄숙하게 다이애나의 곱슬머리 중 하나를 잘랐다. 잘 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제부터 우리는 비록 나란히 살지라도 낯선 사람처럼 지내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에게 충실할 거야. 앤은 서서 다이애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고
다이애나가 뒤돌아볼 때마다 슬프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낭만적인 이별 덕분에 당분간은 꽤나 위안을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녀는 마릴라에게 알렸다. 저는 다시는 다른 친구를 사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KT 모리스와 비올레타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있다 해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진짜 친구를 사귀고 나니 작은 꿈속의 소녀들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다이애나와 저는 샘가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것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성스러운 장소로 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애절한 언어를 사용했고, 다이애나가 저에게 머리카락 한 타래를 주었는데, 저는 그것을 작은 주머니에 꿰매서 평생 목에 걸고 다닐 거예요. 제가 오래 살지 못할 테니, 마릴라가 그것이 저와 함께 묻히도록 해주세요. 아마 제가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본다면, 베리 부인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를 느끼고 다이애나가 제 장례식에 오도록 허락할지도 몰라요. 네가 말할 수 있는 한 슬픔으로 죽을 염려는 없을 것 같구나. 마릴라가 공감하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다음 월요일. 애는 결단의 찬표정으로 팔과 옆구리에 책 바구니를 든 채 방에서 내려와 마릴라를 놀라게 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갈 거예요. 그녀가 발표했다. 저의 친구가 저에게서 무자비하게 찢겨나간 지금. 제 삶에 남은 것은 그것뿐이에요. 학교에서 저는 다이애나를 볼 수 있고 지나간 나날들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어요. 내 수업과 계산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 마릴라가 이 상황 전개에 대한 기쁨을 숨기며 말했다. 학교로 돌아간다면 사람들 머리 위로 슬레이트를 깨는 일이나 그런 종류의 소라는 더 이상 듣지 않기를 바란다. 행동을 단정히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렴. 저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애니 우울하게 동의했다.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필립스 선생님이 민니 앤드루스가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애는 상상력이나 생기가 한 조각도 없어요. 그 애는 그저 지루하고 다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우울해서 아마도 저에게도 쉽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길을 돌아서 갈 거예요. 자작나무 길로는 혼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스디슨 눈물을 흘릴 거예요. 애는 두 팔 벌려 환영받으며 학교로 돌아갔다. 게임에서는 그녀의 상상력이, 노래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고 점심시간에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녀의 극적인 재능이 몹시 그리워졌다. 루비 길리스는 성경 읽기 시간에 그녀에게 파란 자두 3개를 몰래 건네주었다. 엘라 메이 맥퍼스는 곧 카탈로그 표지에서 오려낸 거대한 노란색 펜지를 그녀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에이벌리 학교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일종의 책상 장식이었다. 소피아 슬로는 앞치마 장식에 아주 좋은 완벽하게 우아한 새로운 득의 레이스 패턴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케이티 불턴은 슬레이트 물을 담을 수 있는 향수병을 그녀에게 주었고 줄리아 벨은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된 옅은 분홍색 종이에 다음에 감동적인 시를 정성껏 베껴주었다. 앤에게 황혼이 장막을 내리고 별로 그것을 고정할 때 내가 비록 멀리 헤맬지라도 내게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라.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아요. 앤이 그날 밤 마릴라에게 황홀하게 한숨 쉬었다. 그녀를 인정해준 학생은 여자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앤이 자기 자리로 갔을 때 필립스 선생님으로부터 모범생 미니 앤드루스 옆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크고 즙이 많은 달기 사과를 발견했다. 앤은 한 입 빼어 물려고 그것을 잡았지만 에이벌리에서 딸기 사과가 자라는 유일한 곳은 빛나는 호수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블라이슨의 과수원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앤은 그 사과를 마치 빨갛게 달궈진 석탄인 양 떨어뜨렸고
과장되게 손수건으로 손가락을 닦았다. 그 사과는 다음 날 아침까지 그녀의 책상 위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학교 청소와 불을 지피는 어린 티모시 앤드루스가 그의 특권 중 하나로 그것을 차지했다. 찰리 슬론이 점심시간 후에 그녀에게 보낸 줄무늬 빨간색과 노란색 종이로 화려하게 장식된 슬레이트 연필. 보통 연필이 1센트인데 반해 2센트짜리는 더 호의적인 환영을 받았다. 애는 아주 흡족하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열광적인 청년을 즐거움의 7번째 천국으로 곧장 올려주는 미소로 기증자에게 보답했다. 이로 인해 찰리 슬론은 받아쓰기에서 너무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 필립스 선생님이 방과 후에 글을 남아 제작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브루투스의 흉상이 없어진 가이사르의 행진은 로마의 가장 훌륭한 아들을 더 많이 상기시킬 뿐이었다는 시구처럼 거티파이와 앉아있는 다이애나 베리로부터 아무런 헌사나 인정이 없다는 사실은 앤의 작은 승리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다이애나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웃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날 밤 마릴라에게 한탄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몹시 기이하고 멋지게 비틀어 접힌 쪽지와 작은 구러미가 앤에게 전달되었다. 친애하는 앤, 쪽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가 학교에서조차 너랑 놀거나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 잘못이 아니니 나한테 화내지 마. 나는 너를 여전히 똑같이 많이 사랑해. 내 모든 비밀을 말할 내가 몹시 그리워. 그리고 나는 거티파이가 하나도 좋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책갈피를 빨간색 얇은 종이로 하나 만들어 보냈어. 그것들이 요즘 엄청나게 유행이고 학교에서 3명의 소녀들만이 그것을 만드는 법을 알아. 그걸 볼 땐 나를 기억해줘. 너의 진실한 친구 다이애나 베리. 애는 쪽지를 읽고 책갈피에 입을 맞춘 후 곧바로 학교 반대편으로 답장을 보냈다. 나의 단 하나뿐인 다이애나에게 물론 너는 내 어머니께 복종해야 하므로 내가 너에게 화내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교감할 수 있어. 나는 내 사랑스러운 선물을 영원히 간직할 거야. 민니 앤드루스는 아주 착한 작은 소녀지만 상상력은 없지만 다이애나의 마음의 친구였던 내가 민니의 친구가 될 수는 없어. 내 철자가 아직 아주 좋지는 않지만 많이 향상되었으니 실수는 용서해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의 친구 엔도는 코딜리아 셜리. P.S. 오늘 밤 내 편지를 내 베개 밑에 넣고 잘 거야. 또는 C.S. 마릴라는 앤이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으므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쩌면 앤이 민니 앤드루스로부터 모범생 정신을 조금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녀는 그 후로 필립스 선생님과 아주 잘 지냈다. 그녀는 길버트 블라이스에게 어떤 수업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학업에 뛰어들었다. 그들 사이의 경쟁은 곧 명백해졌다. 길버트 쪽에서는 전적으로 선의의 경쟁이었지만 앙심을 품는 금기가 칭찬할 만하지 않은 앤에게도 마찬가지라고는 두려움 속에 말하기 어렵다. 그녀는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미워하는 것에도 열렬했다. 그녀는 학교 공부에서 길버트와 경쟁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차마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앤이 끈질기게 무시하는 길버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쟁은 존재했고 명예는 그들 사이에서 요동쳤다. 이제는 길버트가 철자법 수업에서 1등이었고 이제는 앤이 긴 붉은 머리를 흔들며 그를 이겼다. 어느 날 아침 길버트가 모든 계산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명예의 전당인 칠판에 이름이 쓰였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앤이 전날 밤 내내 소수점과 맹렬하게 씨름한 끝에 1등을 차지했다. 끔찍한 어느 날에는 그들이 동점이 되어 그들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그것은 마치 관심 표명처럼 느껴졌고 앤의 굴욕감은 길버트의 만족감만큼이나 분명했다.
매달 말에 치러지는 지필고사가 있을 때면 긴장감은 엄청났다. 첫 달에는 길버트가 3점 앞서 나갔다. 두 번째 달에는 앤이 5점을 이겼다. 하지만 길버트가 온 학교 앞에서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해준 사실 때문에 그녀의 승리는 빛이 발했다. 그가 자신의 패배에 쓰라림을 느꼈다면 그녀에게는 훨씬 더 달콤했을 것이다. 필립스 선생님은 아주 좋은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앤처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학생은 어떤 종류의 선생님 밑에서도 발전을 피할 수 없었다. 학기 말에 앤과 길버트는 모두 5학년으로 진급했고 과목들의 기초를 공부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라틴어, 기하학, 프랑스어, 그리고 대수학을 의미했다. 기하학에서 앤은 자신의 워털루를 만났다. 그것은 완전히 끔찍한 것이에요. 마릴라, 그녀가 신음했다.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거기에는 상상력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제가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본 가장 멍청한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중 몇몇은 그것을 너무 잘해요. 정말 몹시 창피해요. 마릴라. 심지어 다이애나도 저보다 잘해요. 하지만 다이애나에게 지는 것은 개의치 않아요. 비록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만나지만 저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해요. 가끔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 슬퍼져요. 하지만 정말이지. 마릴라, 이렇게 흥미로운 세상에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던 앤이 다시 학교를 가게 되면서 빚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